여러분,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어떻게 글로벌 에너지 제국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 사막의 수소 제국, 대한민국의 에너지 혁명이라는 주제로 그 불리했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진짜 아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95%.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의 무려 95%가 오직 한 곳,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길목에 그 명운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무서운 얘기냐면요. 이 해협의 가장 좁은 폭이 고작 33km거든요. 차로 달리면 한 30분이면 끝나는 진짜 좁은 바닷길이에요. 근데 이 작은 길목 하나에 우리 5천만 국민의 경제가 마치 밧줄 하나에 대롱대롱 매달린 것처럼 인질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던져봐야 할 핵심적인 질문이 이겁니다. 저 멀리 중동에서 총소리 한 번 났을 뿐인데 왜 당장 우리 동네 주요소 기름값이 뛰고 마트 채소 가격까지 확 오르면서 우리 지갑이 텅텅 비게 될까요? 이 뼈아픈 현실은 사실 1970년대 오일 쇼크라는 거대한 트라우마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단 3개월 만에 기름값이 4배나 뛰었고 나라 전체 물가가 25%나 폭등했어요. 주유소마다 기름 넣겠다고 끝없이 줄을 섰던 그 끔찍한 기억들 때문에 전 세계가 지난 50년 동안 필사적으로 기름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아 헤매게 된 거죠. 아니 그럼 그냥 배터리로 싹 다 바꾸면 되지 않나? 생각하시죠? 일상에서 타는 출퇴근용 승용차에는 배터리가 정말 완벽해요. 근데 거대한 화물기나 큰 배에 배터리를 싣는다? 그건 승용차 트렁크에 엄청나게 무거운 드럼통 50개를 억지로 구겨 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작 중요한 사람이나 화물을 실을 공간은 아예 사라져버리는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50년을 돌고 돌아 드디어 찾아낸 궁극의 해답. 그게 바로 수소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수소는 일종의 에너지 통조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를 막 만들고 남잖아요. 그 남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걸 통조림처럼 꽉꽉 밀봉해서 완벽하게 보관해 두는 겁니다. 그러다 에너지가 필요할 때 딱 따서 쓰는 거죠. 이 수소 통조림의 스펙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수소 1kg은 무려 142메가줄의 에너지를 내는데 이게 휘발유의 4배나 되는 엄청난 힘이거든요. 근데 더 대박인 건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시커먼 유독성 매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깨끗하고 순수한 물만 똑똑 떨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완벽하죠? 그런데 대체 왜 이런 완벽한 수소가 진작 상용화되지 못했을까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의 발목을 잡았던 무시무시한 비용 문제. 수소 1kg을 생산하는데 자그마치 $10나 들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한국의 주요 기술 대기업이 98년이나 된 노르웨이의 전문 기업과 손을 잡고 드디어 이 난제를 풀어냈습니다. 단순히 수소를 만드는 걸 넘어서 반도체 공정에 써도 될 만큼 완벽한 고순도의 수소를 대량으로 쫙쫙 뽑아내고 그걸 공장에서 바로 운송 트럭에 꽂아 넣는 엄청난 기술적 대돌파를 이뤄낸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무기로 한국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엄청난 쾌거를 이룹니다. 중동 오만 사막 한가운데서 무려 47년, 47년이라는 믿기 힘든 기간 동안 수소를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은퇴할 때까지 마음 푹 놓고 쓸 수 있는 에너지 잭팟을 터뜨린 거죠.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무려 34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냥 서울시 전체 면적의 딱 절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거대한 사막 땅을 통째로 빌려서 거기에 태양광 패널이랑 풍력 발전기를 쫙 깔아놓고 끝없이 에너지 통조림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게다가 입지 선정은 진짜 전략적인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열리는 오만의 두쿰 지역을 보면요. 아까 우리가 덜덜 떨었던 그 위험하고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우회해서 확 트인 아라비아해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한마디로 길목이 막혀서 쩔쩔맬 일 없이 배에 에너지를 싣고 언제든 안전하게 나를 수 있는 완벽한 루트를 확보한 겁니다. 섹션 14, 한국의 수소 어벤져스, 대기업 드림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거대한 지도를 다시 그리는 엄청난 일, 절대 회사 하나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는 협력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소를 생산하고 그걸 극한으로 액화해서 배로 운송하고 다시 그걸 수소 차량으로 굴려 시장을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대규모 전력 발전까지 4개의 거대 기업들이 뭉쳐서 완벽한 어벤져스 드림팀을 꾸린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진짜 눈여겨볼 게 운송 기술이에요. 그 부피 큰 수소가스를 배에 어떻게 실을까요? 바로 영하 253도라는 극한의 온도로 꽁꽁 얼려버리는 기술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부피가 확 줄어드는데 비유하자면 엄청나게 두꺼운 겨울 소미불을 꼭꼭 압축해서 조그만 바지 주머니에 쏙 밀어넣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든 수소로 얼마나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2025년 글로벌 수소 승용차 시장 점유율 예측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42.9%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주요 경쟁사를 아주 가볍게 따돌리게 되죠.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전 세계 수소차의 거의 절반이 바로 우리 기술로 달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히 매연 안 나오고 공기 맑아지겠다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2040년 청사진을 한번 볼까요? 무려 620만 대의 친환경차가 도로를 달리고 매년 43조 원이라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쏟아집니다. 게다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42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가 열리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걸 완성할 마지막 결승선은 바로 비용입니다. 아까 1kg에 $10라고 했잖아요. 그 무시무시했던 생산 단가를 2030년까지 초저가인 $2.5로 팍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1 수준까지 확 끌어내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불과 5년에서 10년 뒤면 드디어 수소 연료가 주요소 휘발유보다 수학적으로 확실하게 더 싸지는 기적의 티핑 포인트가 온다는 겁니다. 맨날 기름값 오를까봐 조마조마하던 그 지갑의 고통이 마침내 영원히 끝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돋는 포인트는 바로 이 극적인 대조에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970년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던 나라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오직 생존을 위해서 그 펄펄 끓는 50도 중동 사막에서 직접 땀 흘려 육체 노동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2020년대, 지금 우리의 새로운 세대는 그 똑같은 사막에 다시 돌아가서 에너지 미래의 판을 통째로 짜는 기술적 설계자로 아주 화려하게 당당히 귀환한 겁니다. 자, 우리는 그 뼈아프고 지독했던 기름의 시대와 에너지 취약성을 묵묵히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이제 이 눈부신 수소의 시대라는 완전히 새로운 챕터가 열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 찬란한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께 거대한 에너지 혁명을 내다보는 흥미로운 시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꽉 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